흐르는 시간 속에는 역사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 있다. (1993년) 서울의 한 호텔은 500여 명의 축하객들로 가득했다. 5건의 전작 도록 발간 기념일. 무려 4,000점의 그림을 모아 개인 화집을 발간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변화무쌍한 작품들. 무대에서는 그를 기리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나는 참 많고 많은 음악회를 했지만 지금 이날까지도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이 노래는 생전 처음이구나. 근데 그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지막이네요. 자신을 향한 축가를 듣지 못하는 단 한 사람. 주인공은 바로 운보 김기창이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해 보시면서 내 개인이 아니고 70만 명의 당해달라고 해서 우리 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세기 한국 화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기창이 있었다. 자신만의 파격적인 미술 언어로 한국 화단을 풍성하게 살찌우고 마침내 전설이 된 큰 화가. 청각 장애였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째. 오늘 우리가 김기창을 돌아보는 이유다. (1920년) 무렵의 종로통은 어릴 적 개구쟁이였던 나에게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유혹하는 엿장수의 달콤한 가위질 소리, 순사의 날선 호각 소리, 하늘을 구르는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전부가 또렷했다. 하지만 익숙했던 이 모든 게 나의 마지막 소리가 될 줄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 운리동. 허름한 기와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운보는 무척 활달한 소년이었다. 신식 교육을 받은 어머니 덕분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7살에 승동 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해서 운종가로 불렸던 종로에는 상업의 중심지와 더불어 창덕궁이 있었는데 담장 너머 아악원의 연주 소리는 어린 운보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비극이 찾아왔다. 입학식 다음 날 운보는 장테푸스에 걸렸고 고열에 시달리며 1년 가까이 일어나질 못했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어느 날 간신히 눈을 뜬 운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창아, 기창아, 정신이 좀 드니?
엄마 알아보겠어? 기창아. 괜찮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기창아. 엄마가 하는 얘기 안 들려? 그때부터 운보의 귀는 영영 그 기능을 상실했고 모든 소리와의 인연도 끊겨버렸다. 열병이 났는데 열약을 먹은 거야. 그래가 혓바닥에 오골고 이런 게 전부 다 오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도 못하고 이제 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운보는 영원한 침묵의 심연으로 가라앉았고 11살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듣지 못하는 소년의 수업 시간은 지루하기만 했다. 나는 알아듣지를 못해서 혼자 심심하게 선생님 얼굴에 터져봐다가 그림 구경했다가 그런 생활로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교과서 공부에다가 낙서로 그림을 많이 그려져 태권 낙서 그려서 책이 온통 다 낙서 그림을 태워졌어요.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나를 당리를 결정하셨어요. 화가를 만들겠다고 해요. 조용히 묻힐 뻔한 재능을 어머니가 발견했고 화가로 명성이 자자한 이당 사숙에 듣지 못하는 아들을 사정사정해서 맡긴 것도 바로 어머니였다. 그렇게 그림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운보. 그때가 그의 나이 17이었다. 그림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운보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스승은 운보에게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미술대회에 참가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림의 소재를 찾던 그에게 마침 널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빠른 손놀림으로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혀 완성한 그림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첫 번째 출품에서 당당히 입선을 한 것이다. 이는 청각 장애인 화가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운보의 천재성은 나날이 빛을 더했다. 해마다 입선과 특선을 놓치지 않았고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는 고담으로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선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분이 초기 작품은 그러니까 데뷔 무렵의 그 청년 시대의 작품은 대단히 그 사실적인 아주 공필에 의한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그 사실적이고 기교적인 그런 작품이었죠. 청각을 잃으면서 말하는 법도 잊은 어눌한 청년이었지만 운보의 관찰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덕분에 그의 그림은 매우 섬세하고 또 살아있었다. 근데 운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닙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부터 장애인이 돼가지고 농화돼서 살으면서 그런 위대한 예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천재 화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38배 어머니가 심장마비와 뇌일혈로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장애인 아들을 보듬고 화가의 길로 이끌어준 생명 같은 어머니. 운보는 좌절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은 야수 같은 울보지 점이로 머무르습니다. 말려주겠다는 점에서 막 폭격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깜깜하고 온통 세상이 다 캄캄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나도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밤낮 어머니 산소에 가서 하루 종일 아무 택도 없이 지내고 정도했습니다.
19의 운보는 그러나 슬픔을 딛고 다시 붓을 잡아야 했다. 그림을 팔아 9 식구 끼니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머니가 남긴 뜻임을 깨닫고 날마다 치열하게 그림에 매달렸고 점차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혀갔다.